안녕하세요. 입시를 고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우선 올해 단국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에 나와 있는 이제 전형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종합에서는 소류형, 그리고 종합면접형,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일단은 교과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교과 100이었는데 이제 출결 5%가 반영되는 이제 좀 특이사항 요게 하나 있고, 이제 종합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이라고 하죠. 일종의 학부제. 그래서 공학 광역 계열로 이제 새롭게 좀 신설해서 학부제로 이제 모집을 한다는 점. 이제 면접형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이 이제 원래 면접 30% 반영하는 전형. 그리고 논술이 기존에는 80%대였는데 이제 90%대까지 확대해서 논술 90에 교과 10. 수능 최저는 이제 교과 지역 균형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 2합 6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재작년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재작년 내신 이제 입결 평균 기준 하면은 뭐 지금 보시는 대로 교과가 한 2등급 중반, 종합이 서류형 2등급 후반, 면접형이 3등급 초반, 논술 같은 경우는 4등급대. 요 정도에서 대부분 이제 지원해서 뭐 합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7학년도 이 변경사항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은 광역 모집 단위 선발 전형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전형도 그렇고 지역 변형도 그렇고, 이제 서류형 DKU, 이것도 이제 공학 계열 지금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변화한 부분들은 각각의 세부적인 이제 변화한 변경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다. 뭐 이거 한번 봐주시고, 실질적으로는 반영비를 조금씩 조정은 됐지만 결국에는 교과 전형은 내신 중심, 이제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 중심, 논술 전형은 논술 중심, 뭐 그런 식의 일반적인 조금 패턴을 갖고 있다. 우선 교과 전형부터 보죠. 교과 전형은 작년까지 교과 100이었는데 이제 출결 5%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출결을 반영을 함으로써 이제 성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결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학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이상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결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다.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광역 모집, 이 태계 혁신 칼리지에서 40명 선발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변화한 모습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 했을 때 2합 6입니다. 이 출결이 실제로 반영되지만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른 감점 정도로만 이제 확인을 하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학폭 여부, 이 정도만 이제 좀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점. 교과 100에서 출결 5% 추가되지만 결국에는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출결 5%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교과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챙겨서 확인하겠다, 뭐 체크를 해보겠다 정도. 근데 요즘에 이 병결이 아닌 미인정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폭 확인하는 거하고 그래도 그냥 좀 평이하게 열심히 다니는 애를 뽑겠다, 여기에 좀 컨셉 맞춘 것 같아요. 융합 인재 선발 뭐 의지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실성을 최소한의 장점 확인하겠다는 좀 의도로 보인다. 뭐 일반적이지만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광역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40명을 모집하는데 이른바 자유전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금 더 선점하겠다. 이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지역균형 선발의 실질적인 숨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1.41대 1인가 10대 1 정도. 내신 평균은 모집 단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2.47인가 2.5 정도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70%가 아니라 평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저급까지 계산을 해본다 보면 2등급 후반까지도 가는 모집 단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이제 단국대를 좀 노릴 거다라고 하는 2등급 후반대 학생들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스나이핑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뭐 정시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최소 3개년치 입결의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을 하자. 그런 걸 좀 보다 보면은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이런 식으로 스나이핑을 좀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출결은 변별력이 크지 않으니까 굉장히 유사한 입결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광역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반면 하위권 학과는 오히려 더 입결이, 그렇죠?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DKU 이제 서류형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전형 방법은 변화가 없어요. 이제 모집 단위에서만 공학 계열의 광역 모집 30명 신설로 모집한다라는 거. 이게 생기부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특이네, 세특. 단국대학교도 이제 세특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 중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세특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공에 대한 좀 꾸준한 탐구,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이 일정 이상 줍니다. 이 학업 역량이 이제 세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학생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다. 대신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는 공학계열 과목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공학계열 자유전공이잖아요. 공학계열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공 관련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기초 공학 역량, 여기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장 역량이라고 불리는 파트 있죠? 뭐 발전 가능성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자기 주도성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생기부 기재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2025 기준했을 때 한 13대 1 정도? 내신 평균 같은 경우 2.88이긴 한데, 좀 편차값이 좀 많이 납니다. 3등급 중반까지에서도 붙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일반고이지만 조금 흔히 얘기하는 학업 역량이 좀 우수했던 일반고 학생들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세특 기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종합전형에 감성을 띠는 고등학교들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좀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평이한 일반고라고 한다면 그래도 2등급 후반 이내에서 일단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입결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전형적으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 극초반 정도에서 거의 합격, 불합격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만 한 2등급 중반대 아니면 중후반 한 2.6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뭐 한 장 정도 써볼 수 있겠죠. 오히려 여기를 적정이라 생각하고 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경쟁률이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면접형 한번 보죠.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에서 4배수, 그리고 이제 면접 30%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서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의사소통 능력을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있다. 면접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걸로 일반 역전을 노리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반 역전을 하려면 정말 면접 준비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정말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는 면접 준비라고 하는 게 내가 말을 잘한다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요소까지를 내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느냐, 그 부분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인 답변을, 특히 그 근거 사례를 생기부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면접 대비를 해주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뭐 말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스도 센스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생기부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생기부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거기서 대부분이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 뒤집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면접 뭐 2, 3일 뭐 빡세게 준비했다? 그 정도로 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진짜 실력, 뭐 인성 이런 걸 보겠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사고력과 전공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한다.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면접형은 교수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직접 판단해서 뽑는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내신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낮더라도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이 보여지는 학생들을 실제로 교수님들은 내가 구제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역량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잘 좀 판단해서 면접형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 경쟁률은 18.53대 1. 아무래도 교과 서류형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내신 평균 기준하면 한 3등급 초반 정도. 되게 가장 치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 학생들의 어떤 지원들이 일정 이상 들어올 수 있어요. 심하면 3등급 후반, 뭐 4등급 초반. 여기서 얘기하는 자사고는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지역 광역시 자사고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전사고에서는 저는 쓰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역 광역시 자사고 학생 중에서 나 그냥 수시로 끝낼래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정시 가야지 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에서도 쓰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붙는 애들이 대부분은 거의 3등급 안에서는 아무튼 정리가 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 3점대 초중반, 심하면 후반까지 좀 넓게 퍼져 있다. 예, 논술 전형이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기존의 논술 80에서 90으로 논술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거기에 태계혁신 칼리지 자유전공 78명, 사회계열 광역도 20명 등 광역 선발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인문계 논술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하고 똑같은 이제 2합 6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교과 반영 비율이 10% 오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논술 100이에요. 거의 논술 100. 뭐 99%라고 하죠. 논술 99%에 이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논술 하나로 승부를 본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하지만 요 정도 학교 라인을 구성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논술러들, 특히 정시러들 입장에서는 2함 6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결국에는 갔을 때 진검승부는 논술로 결정이 난다. 그래서 논술 실력 있는 애들만 좀 와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 내신이 낮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걱정하지 말고 써봐 하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경쟁률을 높이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역 모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뛰어난 친구들 있죠. 걔네들은 광역으로 조금 더 우리가 모집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경쟁률은 대부분 약 30대 1 정도, 내신 평균 기준으로 한 4등급 초반, 그러면은 이제 학원 역량이나 일반고나 자사고에서도 제법 많이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죠. 4등급 후반 정도 되는 케이스, 심한 5등급대에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내신 평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일단 수능 최저 가능하고 논술 가능한 애들, 현역생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광역시 자사고 친구들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파락군 아니면은 각 지역의 학업 역량 높은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 아니면은 아무래도 그쵸. N수생들이 꽤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신 입결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거의 그냥 제로라고 가깝다고 보시고 내가 최저 맞추고 논술만 된다. 그러면은 7, 8, 9도 그냥 쓰세요. 쓰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지원해서 무조건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신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정말 논술 실력만 된다. 최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몇 등급이나 상관없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당국대학교 이 전형들 추천 대상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주의점이나 전략점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아요. 교과는 대부분이 이제 2.0에서 2.5라고 하지만 되게 2.5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1에서 2, 0.1에서 0.2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 단국대, 예를 들면 인하대, 아주대, 요 세 학교가, 나중에 아주대, 인하대도 얘기하겠지만, 살짝은 이 호불호가 있어요. 예, 무조건 행정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그냥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혹은 수도권 이내에 있는 대학에서 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단국대, 뭐 아주대, 인하대 이 정도를 그냥 쓴단 말이에요. 교과로 일단 안착할 수 있으니까. 왜냐? 2등급 초반대에서 2학 6만 맞추면 무조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친구들은 6번 카드로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내가 국순세 단아인 이 라인 밑으로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충족이 무조건 1번인 걸로 꼭 보시고 일단은 출결에서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감점 있으면 아무래도 손해다. 그런 것만 좀 봐주세요.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급 중반에 3등급 극초반 정도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가 빵빵한 친구들 있죠. 대신 면접 좀 자신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서류형 쓰시는 게 맞다. 포인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여기에 이제 학원 역량에서는 특히 세트, 기재, 내용 요거를 조금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고2, 3때 세특 관리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고2까지 내 생기부가 좀 세특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고3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투 과목들 있잖아요. 심화 과목들. 그러니까 이 심화 과목, 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에서 확실하게 세특에서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게, 두드러질 수 있게 그래도 좀 세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자, 종합의 면접명은 요 서류형을 못 쓰는 집단들 2등급 후반, 주로 3등급 되죠. 3등급, 3.5등급 이내에서 다시 말해 말하기에 일단은 어느 정도 자신 있어야 돼. 다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내 생기부 활동이 일정 이상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요게 핵심인 겁니다. 아무래도 1단계가 핵심이죠. 근데 1단계만 통과한다고 하면은 모의 면접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로 결정이 될 거다. 논술 전형은 내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99% 논술을 뽑는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데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특히 내신 4, 5, 6 등급대, 그 등급대가 원래 논술이 제일 많이 하니까요. 7, 8에서는 실제로 일반고에서 거의 전문대 아니면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좋은데 아주 극소수니까 대부분이 4, 5등급 그리고 6등급 초반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주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내신은 버리는 겁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그러니까 내신으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3 때 내신을 한다? 논술 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접근할 건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의 이 학교 생활과 학습 과정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학교 생활하면 무조건 내신을 따라가야 돼.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봐야 돼.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상위권을 쓸 수 있는 집단이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안 된다.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왜 내신에 매몰이 돼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허비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활동이나 이제 수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너에게 내신이 뭐가 필요하냐? 왜? 어차피 교과전형은 못 써. 근데 내신을 왜 해? 그럼 종합되면 돼. 종합전형에서의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 등급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취도라고 하는 거를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내 노력을 할 수 있냐. 그 정도의 일단 의미부여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전형적 방식에서 일단 선택 권한을 갖고 와야죠. 내신이 내가 3등급이야, 3.5등급이야. 그러면 종합전형 플러스 저라면 논술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형을 좀 다면적으로 좀 보시고 좀 준비를, 그러니까 맞춤식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게 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입시일보다 당국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